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평균 연령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에 빠져 계시는 노인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친구를 정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친구 만나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정도로 친구의 존재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가정이 생기면 가족을 챙기느라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고 서로 바쁘거나 한쪽만 바빠지기만 해도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연락하기 귀찮아지고 친구를 만난다 해도 대단히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굳이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친했던 친구라도 중장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만나면 뭔가 불편함, 어색함, 지루함이 느껴지는 상대일수록 급속하게 멀어지다가 자연스레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점점 친구가 사라지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이렇게 주변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갈수록 주변 지인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식, 손주들이면 충분하다고 느끼거나 결국엔 혼자인 것에 능숙하게 되면 친구랑 만나기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를 만나면 주로 자식 자랑, 돈 얘기 뒷담화와 같은 별로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친구와 헤어질 때 왠지 기분 나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 중 대부분일 것이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늙어지면 인간은 점점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고 나면 다시 애가 됩니다. 노인정에 가면 자랑과 싸움만 남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굳이 내 시간 써가면서 친구를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멀리한다 해도 어차피 그 자리는 가족이 지켜줍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보물이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가족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 해도 절대 친구가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절대 가족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음에도 친구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모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경우나 친구들과의 수략 속 자주 나가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친구를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친구가 필요할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는 것이 삶의 질이나 인간관계 면으로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 정도만 있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가 아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그 친구와 가끔 만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친구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돈을 써라. 젊어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든 자신을 돌보기보다 젊은 자식들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지원해 주거나 성인이 된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안쓰럽게 여겨 기죽지 말라고 결혼 비용 사업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감정에 앞서 내가 모아두었던 돈의 대부분을 자식을 위해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친했던 친구가 금전적으로 힘들 때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분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마음으로 인해 돈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은 남겨두고 자식이든 친구든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결혼 후에 절대 부모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팔다리에도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50%는 생애 마지막 10년에 집중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전의 모든 돈을 대부분 자식들을 도와주는 데 쓰거나 생각 없이 한 소비들로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 잘 대비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만 생각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나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평균 연령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에 빠져 계시는 노인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친구를 정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친구 만나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정도로 친구의 존재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가정이 생기면 가족을 챙기느라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고 서로 바쁘거나 한쪽만 바빠지기만 해도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연락하기 귀찮아지고 친구를 만난다 해도 대단히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굳이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친했던 친구라도 중장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만나면 뭔가 불편함, 어색함, 지루함이 느껴지는 상대일수록 급속하게 멀어지다가 자연스레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점점 친구가 사라지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이렇게 주변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갈수록 주변 지인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식, 손주들이면 충분하다고 느끼거나 결국엔 혼자인 것에 능숙하게 되면 친구랑 만나기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를 만나면 주로 자식 자랑, 돈 얘기 뒷담화와 같은 별로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친구와 헤어질 때 왠지 기분 나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 중 대부분일 것이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늙어지면 인간은 점점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고 나면 다시 애가 됩니다. 노인정에 가면 자랑과 싸움만 남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굳이 내 시간 써가면서 친구를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멀리한다 해도 어차피 그 자리는 가족이 지켜줍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보물이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가족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 해도 절대 친구가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절대 가족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음에도 친구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모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경우나 친구들과의 수략 속 자주 나가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친구를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친구가 필요할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는 것이 삶의 질이나 인간관계 면으로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 정도만 있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가 아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그 친구와 가끔 만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친구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돈을 써라. 젊어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든 자신을 돌보기보다 젊은 자식들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지원해 주거나 성인이 된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안쓰럽게 여겨 기죽지 말라고 결혼 비용 사업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감정에 앞서 내가 모아두었던 돈의 대부분을 자식을 위해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친했던 친구가 금전적으로 힘들 때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분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마음으로 인해 돈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은 남겨두고 자식이든 친구든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결혼 후에 절대 부모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팔다리에도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50%는 생애 마지막 10년에 집중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전의 모든 돈을 대부분 자식들을 도와주는 데 쓰거나 생각 없이 한 소비들로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 잘 대비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만 생각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나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